스케치업에서도 재질을 넣을 수 있는데 재질 부분 넣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좀 쓸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자를 하나 만들게요. 상자를 하나 만드시고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크기 1m에 1m에 1m.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그 페인트 버킷이라고 하는 페인트 통 툴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애. 이렇게 해가지고 물감 이렇게 되어 있는 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이게 줌이 확대가 저쪽으로 안 돼서 좌측 상단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으니까 페인트 통을 누르시면 매트리얼 상자가 뜨죠. 매트리얼. 여기 이제 재질 넣는 곳인데 재질 넣으실 때 좀 주의점이 있어요. 그 주의점만 조금 아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재질을 넣는 방법은 요 오른쪽에 보면 있는 여기서 재질을 고른 다음에 클릭하면 들어가요. 재질을 고르는 방법은 누르시면 아까 했던 거랑 같죠. 인 모델. 이건 현재 모델에 사용된 재질들을 확인한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materials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밑에 있는 얘네들을 폴더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만약에 내가 벽돌에 넣고 싶다 그러면 블럭이라고 하는데 가서 마음에 드는 벽돌을 고르시고, 마음에 드는 블럭을 고르시고 마우스로 화면에 올려놓고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하시기 전에 페인트 통 옆에 빨간색, 까만색 네모 상자가 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뭔가 떠 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가 떼보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면 단위로 재질을 넣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재질을 넣었는데 안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의심하셔야 되는 거는 재질을 볼 수 있는 모드에서 보고 있는가예요. 얘가 텍스처라고 하는 이미지, 재질까지 볼 수 있는 모드인데 모드가 얘가 아니라면 재질 넣는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꼭 이렇게만 넣느냐, 그럼 그건 아니고 미리 면을 선택해요. 두 개만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의 면을 선택했고요. 선택한 면에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고 집어넣으면 동시에 두 곳이 동시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재질 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한 면 한 면 누르는 것도 괜찮은데 형태가 복잡해서 특정 면끼리 내가 원하는 재질을 넣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선택하고 넣는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상자를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재질을 또 넣어 볼 건데, 요번에는 이제 다른 재질을 넣을 거예요. 좀 다른 재질 아무거나 골라주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은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모 상자가 나와요.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한 번 또 눌렀다 떼면은 옆으로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까만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연결된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재질을 넣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이콘이 또 바뀌죠. 꺾여 있는 상태로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재질 넣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누르고 계셔 보세요. 컨트롤도 누르고 시프트도 같이 누르고 계셔 보세요. 그럼 아이콘이 또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재질 넣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면은 확장시켜서, 재질 넣거나 할 때 확장시켜서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편하게 쓸 수 있으세요. 물론 모르셔도 당장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없는 상태에서 넣는 거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옆에 아이콘이 떠 있다 그러면 Shift든 컨트롤이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사라져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넣는 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 컨트롤 키 눌렀을 때, Shift 키 눌렀을 때,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있을 때 재질을 넣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조금 더 잘 사용하시는 거겠죠. 키로 눌렀을 때 네모가 빨간 거, 그 다음에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뜨거든요. 얘가 어떤 의미냐면 전개되어 있는 상자로 보면 돼요. 전개되는 게 붙어 있는 면들. 그러니까 이걸 접으면 요런 부분, 여기가 한 면이고 요쪽이 한 면이고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면이 있다 그럼 얘도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옆으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재질을 누르고 Shift 컨트롤 키를 누른 겁니다. 그리고 넣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같은 재질을 동시에 바꿔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은 동시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Shift 키를 눌러보면은 빨간색 네모가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데 그 중간에 파란색 선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같은 재질을 한 번에 바꿔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컨트롤 Z 했습니다. 같은 재질로 만들기 위해서 형상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재질로 만들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거 선택했고, 여기다가 재질을 넣게 되면 Shift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같은 재질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붙어있는 면에 있는 같은 재질을 동시에 바꾸고 싶을 때 넣으시면 편하고, 만약에 떨어져 있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같은 재질을 한 번에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는 Shift 키를 누르면 넣으시면은 동시에 재질이 바뀔 거다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얘를 정확히 쓸 줄 알면 손을 여러 번 움직이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좀 옮겨가면서 넣으시면 되니까. 일부러 좀 형상을 추가로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상 안에, 이건 한 덩어리의 형상이거든요. 하나에 붙어있는 형상인데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 재질이 달라요. 근데 여기는 안 바꾸고 싶어요. 이 물체에 연결되어 있는 재질 중에 같은 재질만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Shift를 누르면 빨간색 네모가 나오고 까만색 네모죠. 까만색 선이 아니고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같은 형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형상 안에 있는 것 중에 재질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재질인데도 같은 형상 안에 들어있고 같은 재질이면 동시에 바뀌게 해주는 게 이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넣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기억해서 잘 쓰시길 기대하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여기까지는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한 실습은 요번에는 못합니다. 저희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대신에 나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고요.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재질을 넣을 때 페인트 툴이 선택됐죠. 이때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 꾹 누르고 계시면은 스포이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재질을 복사라기보다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은 재질이 몇 개 없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재질을 수십 개를 넣고 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걔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사용된 재질, 예를 들면 인 모델에 가면은 저희가 사용한 재질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벌써 수십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수십 개의 재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사용된 재질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된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를 보여줘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보면서 좀 찾으면 돼요. 쓰여진 거는 이렇게 흰색 접힌 게 보여지는 방식인데
안 쓰인 거는 삼각형이 없고 쓰인 거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도 많아요. 이 중에서 찾아 쓰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Alt키로 찍어요. 찍으면 그 재질을 찾아주죠. 찾았으니까 페인트 툴로 넣으시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lt키의 기능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페인트를 넣을 줄 아셔야 돼요. 페인트. 이거 한글이 안 써지네요. 첫 번째 페인트를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두 번째로는 컨트롤 키로 면을 먼저 선택해요. 면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넣으시면 조금 번거롭지만 아까 전에 썼던 기능 키를 안 쓰고도 옵션으로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걔네를 안 쓰고도 웬만한 작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lt키. Alt키는 들어있는 재질을 읽어드리는 도구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재질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알면 좋은 게 아까 설명드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쓰는 경우, 이때의 차이점까지 좀 연습을 해서 쓰시면 그나마 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정확히 알고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콘의 모양을 보고 연상을 하세요. 빨간색 네모에 파란색 선이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면과 면이 붙어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고요. 빨간색 선이 있고, 빨간색 면이 있고, 까만색 면이 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면이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진 않은데 한 덩어리 형상 안에 있는 애. 그러니까 보면은 비슷하게 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빨간색 네모, 빨간색 네모, 빨간색 네모란 얘기는 붙어있지 연속된다는 느낌은 아니고 끊어져서 다른 데 있는 애예요. 그래서 형상이 다른 데 있어도 같은 재질을 동시에 넣는다라는 아이콘이니까 그냥 아이콘의 모양으로 유추해서 쓸 수 있게 해 놓으시면은 쓰실 때 조금 기억하기가 수월하세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형상을 하나 다시 만들게요. 네모를 하나 만들고 1m에 1m 짜리로 만들게요. 얘를 만드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을게요. 그룹. 그래서 뭐냐면 그룹으로 묶여 있을 때 재질을 집어넣으면, 그룹으로 묶여 있을 때 재질을 그룹에다 넣으면 한 번에 들어가요.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 면에다가 저희가 재질을 넣은 애는 이 면에 넣은 재질을 저희가 변경할 기능이 있어요. 우클릭 누르면 텍스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의 위치 같은 거나 이미지의 크기 같은 거를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돌려서 쓴다든지 크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그룹에다 넣은 재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넣고 보여지는 대로 쓴다 그러면 괜찮은데, 저 이미지의 시작 위치를 조절한다든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미지를 좀 돌려서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기에 사용된 이미지의 편집, 좀 세부적인 편집 자체가 그룹에다 넣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저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그룹인 상태일 때 재질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귀찮아도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하신 다음에 재질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것 때문에 좀 귀찮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위치나 크기를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로, 항상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넣는다 그러면 좀 귀찮아도 면 단위로 넣는 게
나중에 확장해서 활용해서 응용해서 쓰기 훨씬 좋아요. 대신에 그룹에다 넣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크기를 바꾸지 않아도 될 때는 그냥 그룹에 넣는 게 유리하겠죠. 하나가 더 있는데 사각형을 또 그려볼게요. 1m에 1m짜리 사각형 그려서 위로 똑같이 올릴 거고요.